마이크는 강사님이 하도록 하고 7시 정각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에서 사실 이러한 역사 강의를 하면은 이게 사실 좌우 그런 문제가 아닌데 좀 많이 안 오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요즘 와서 여러분 느끼듯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좀 지금 일제시대 같은 느낌이 들게 많이 만드는데 이럴 때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혹시 또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박 실장님 요즘 올해는 국회에서 또 토론회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가서 요즘 제일 바쁘신 분인데 우리 구미에 한번 초청하게 국회에 오늘 오셨습니다. 뉴라이트 대해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잘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좀 들어보시면 정말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자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뭐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뒤에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강의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학주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테이블 있으면 여기다 꽃도 갖다 놓던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전 젊으니까 그 PPT 이따가 보여드릴 시간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은 연배에 있는 나이대가 있거든요. 1919년 삼중운동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1900년대생 전후로 가장 많습니다. 1900 뭐 그러니까 다 김원봉이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들은 다 대부분 1900년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앞뒤로 여기 다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 대부분 나이가 15살, 16살, 17살, 20살 조금 넘거나 이런 나이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6분 남아 계십니다. 독립운동가 6명 남아 있어요. 신기할 노릇이죠. 100세 하나 넘었어요. 6명 남아있는 분 중에. 근데 그 6분 생존자들 중에 대화되는 분이 딱 2명, 대화되는 분이. 4분은 요양원 계셔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한 분은 제주도에 계시고 제주도 성산에, 한 분은 가락동 시장 옆에 계세요. 딱 2분 살아 계시거든요. 다행히 제가 그 2분을 다 잘합니다. 아주 잘 알아요. 한 분은 우리 회원의 아버지시고 제주도 분들은, 그다음에 저기 서울에 계신 그 김영관 지사님 강복권이신데 그분하고 제가 잘 알고 연구소 회보를 열심히 보신 남자, 매달 연구소 소식 재밌대요. 예, 그분인데 곧 찾아뵐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는 뭡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없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독립운동가 부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럼 위안부 할머님들은요? 역시 곧 8분 살아 계시거든요. 그럼 징용징병 피해자들은요? 역시 그 정도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가 뭐냐고요? 지금 시대가 역사적 전환기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전환기거든요. 뉴라이트가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뉴라이트를 2004년 5년 노무현 대통령 고침에 생겼다라고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조금 앞당깁니다. 10년 정도 전 앞당겨서 얘기하거든요. 90년대 초라고 제가 보시면은 제 학설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뉴라이트가 뭐 나오는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가들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보통 1900년생들이 가장 많으니까 보통 뭐 70대, 80대 많이 돌아가시는데, 많이 돌아가셔도 또 많으니까 그 한국 사회에 광복회라든지 주류로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90년대가 되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살아계셔도 아주 뭐 고령이시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과 뉴라이트의 출연이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역사의 증인이라는 게 항상 강력한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영화 I Can Speak라는 영화 있잖아요. 남은희 여사님이 하신. 아, 내가 증인 있는데 뭐가 필요해서 그죠? 증인 있는데 무슨 얘는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분들이나 위안부 할머님분들이나 징용진범 피해자분들 모시고 학교에서 강연하면요, 뭐 다른 얘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후세들에게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이거죠. 우리나라가 한 10,000개 정도 학교가 있거든요. 서울 그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10,000개가 넘어요.
많은 군데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과서에 넣는다고 전 교과서 요즘 아이들 뭐 교과서 보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유튜브 보고 공부하지. 지금 이주호 교육본장은 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갈 건데 이제 이주호 가지고 얘기할 건데 10분 동안 이주호가 지금 가장 그 뭡니까 그 하려고 하는 게 뉴라이트 교과서 두 번째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AI 교과서입니다. AI 교과서 돈 벌고 싶은 것도 하나 있고 어떤 교과서 교육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기계로 시킨다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 유착이 돼 있겠죠 그쪽 업계랑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을 이제 딥페이커 나와서 하는 거죠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이승만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딥페이커가 돼가지고 다 나와서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한국이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건가? 결론은 정권 바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결론은 그건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자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전 싸움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막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종북 좌파 주사파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헌법주의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목숨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은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 헌법적 가치 우리가 헌법이 잘 돼 있는 헌법이에요. 헌법 공부를 안 시켜서 그렇지 대한민국 헌법은요 거의 완벽합니다. 손볼 곳이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요 또 하나는 특징이 친절해요. 매우 친절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이 한 180조까지 있거든요. 1조부터 180조. 다 못 외우잖아요. 대통령도 못 외우니까. 헌법 재판관도 못 외워요. 외울 필요 없지. 목사들이 성경 외웁니까? 외울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만 이제 따라 인정하면 되는 거지. 외운다는 건 필요 없고 대신에 외우지 말고 국민들에게 앞에 전문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이것만 알면 됩니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박장문 부장님이 에키스라고 하는데 에키스라고 하는 일본 말이니까 하면 안 되고 요약 정리해놓은 본이 바로 전문이에요. 예,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하시는요. 전 이거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외웠잖아요. 군대 가면 뭐 복무신조 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다 외우게 합니다. 외우는 거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교육헌장보다 좀 짧거든요.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독립정신, 민주정신, 평화통일정신이에요. 이거 모두 다 윤석열 정부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뉴라이트를 뭐라고 합니까? 반헌법 세력이다라고. 반헌법 세력. 윤석열이가 우리 보고 반국가 세력은 그들이에요. 헌법을 누가 지금 어기고 있습니까? 헌법을 누가 어기고 있어요 지금? 불이가 누구예요? 이승만이 한번 민주주의 안 하잖아요. 지금 이승만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김구 안 된다면서요. 김구 나가라면서요. 김구 필요 없다고.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평화적 통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87년 헌법인데도요. 북진 통일이 아니라 통일 안 하면 모를까 평화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이상 말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헌법에 우리가 그래도 본인이 고위급 했는데 이제 반헌법이고 하겠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통일해야죠. 헌법에 평화적 통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라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3대 정신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하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 장식이 아니다. 헌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식 헌법과 규범 헌법이 있습니다. 장식 헌법, 액세서리. 실제로 액세서리 헌법이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그 네덜란드나 왕국, 그죠? 왕국 보면은 그 왕의 뭐 명령에 따라 헌법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장식이에요. 실제 총리가 나라 운영하지 뭐 왕이 운영하지 않잖아요. 왕은 존재하지만 그런 헌법은 이제 장식 헌법인 거예요. 헌법이. 영국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왕을 위해서 어쩌고 나오잖아요. 국가가. 그건 장식인 거예요. 실제 여왕을 위해서 하지 않죠.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이 장식 헌법이 아니에요. 규범 헌법이에요. 규범 헌법. 우리의 생활을 규정한다고요. 헌법이. 규정한다고요. 규범 헌법. 헌법 헌재에서 판결 나온 겁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은 그래서 명목 헌법. 액세서리가 아니고 규범 헌법이다. 모든 기관은 헌법소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 당연하죠. 대통령부터. 대통령 선서하잖아요. 헌법 지킨다고. 대통령이 헌법 지킨다고 선서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탄핵감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요. 딴 거 다 떠나서 이거 하는 것만 가지고 탄핵감입니다. 실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개판이라고 그렇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규범헌법이 아니라 악세사리헌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란 말은 그냥 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는 거죠. 헌법적 명령이다 라는 거고. 자, 이제 뉴라이트 얘기해볼까요? 뭐 뉴라이트가 위험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위험한가? 제가 볼 때 뉴라이트 지금 나와 있는 뭐 장관, 뭐 김태호부터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원장 다 나이 많아요. 다 은퇴했어, 다 은퇴. 현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후속 세대가 없어요. 어차피 역사에 관심 없는 거는 진보나 보수나 똑같아요. 지금 전국 대학의 사학과가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문성합니다. 문과라 죄송합니다도 있는 것이고 직장 취직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저출생이니까 뭐 없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인구가 많았지만은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돈 안 되는 뭐 과목부터 없어지는 건 뭐 그냥 뭐 반드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지구적 현상이에요. 지구적 현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실에 60명 있을 때랑 20명 있을 때랑 같아요. 예. 일단 먹고 사니즘에 과가 먼저 가는 거고 문사철은 원래 인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사철. 그러니까 문사철도 많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실은. 옛날에 너무 많이 시켰어. 그죠? 다 사학과 나가지고 교수도 안 시켜주면서 그죠? 괜히 사학과 학교 돈 벌려고. 그런데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다 뭐예요?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원금. 후속 세대들에게 연구 영역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보여세재단이 돈 제일 많아요. 예.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자 이런 기관들이 뭐하는 기관들이에요? 스스로들 연구 과제를 낼 수가 있어요. 연구 영역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역단다. 발주를 하세요. 발주를. 근데 발주를 하겠죠. 근데 동보여재단의 이사장은 서양사 전문가예요. 서양사 전문가. 아무 동양 사람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도 허동현인데 뉴라이트죠. 그다음에 한국중앙연구원장은 김낙년이라고 김낙년 이용훈이가 있는 안병지기가 있는 낙성대 연구소에 최근까지 이사장이었어요. 이용훈 다음에 넘버 3죠. 넘버 3. 안병직, 이용훈, 김낙년 넘버 3예요. 경제학자들인데 경제학자가 또 한국중앙연구원장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근데 적어도 한국에는요. 한국학한 분들, 독립운동 연구하는 분들 중에 뉴라이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학과는 그나마 잘 키워놓고요. 우리나라 영화계에 뉴라이트 없잖아요. 영화계. 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화 잘 만들잖아요. 뭐 건국전쟁? 그 영화는 아니죠. 뭐 그거 오히려 건국전쟁 같은 건 개봉하라고 그래요. 더 망하거든요. 유튜브에 내놓으면 안 망하는데 개봉하면 망해요. 돈 많이 망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기관들을 우리는 일러서 정부 출연 4대 역사기관이라고 해요. 정부 출연 4대 역사기관. 정부가 돈 내가지고 역사를 하라고 만든 기관인 거죠. 4대 기관에 이제 앞에 3명의 이사장이 앉았을 때는 그냥 조용했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한국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보여재단 모르거든요. 또 알아도 아니 뭐라도 됩니다. 이건 연구자들에 관련된 거니까 몰라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독립기념관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게다가 우리가 성금 냈잖아요. 옛날에 콩문도 다 냈잖아요. 성금 냈잖아요. 물은 우리가 안 냈는데 지들이 불려놓고는 우리가 돈 냈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독립기념관 관장에 오니까 사실은 우리가 독립기념관 관장은 설마 안 보내겠지. 앞에 3명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설마 너무 유명하고 국민들이 너무 반응을 민감하게 하니까 독립기념관 관장은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얘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눈치를 안 보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우리한테는. 좀 국힘 내 그 정치인들은요 좀 죽을 맛이에요 지금. 표가 안 돼. 표가 지금 하나도. 작년에 홍문보 장군 흉상 건드려가지고 표 됐습니까? 홍문보 장군 흉상 건드리는 바람에 강서구청장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안 건드렸으면 강서구청장 졌어요. 예. 이번에도 선거는 해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거 준비하세요. 2년 후에. 저기 지자체 선거. 지금 많이 이길 것 같아요. 야당이. 또 투표로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목적이 이거죠. 다음 정권에는 국힘이 정권 잡기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또 윤석열은 관심도 없고 5년 단임이니까 관심 없잖아요. 자기는 감옥 안 가는 게 목표예요. 감옥 안 가는 게 목표. 그러려니까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헌재라든지 대법원장 이런 것들만 이제 자기가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그렇고. 그러니까 목표가 그런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리 나눠주기.
자리사냥. 정리해서 자리사냥합니다. 이 인간들이 자리사냥. 자, 그런데 이제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제 뭐 다 이걸 다 시간 많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제가 읽어봤어요. 책을요. 다 읽었어요. 제가. 김영석은 한테 인간 김영석은 그냥 놔두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김영석이든 김당연이든 이낙연이든 정광훈 목사든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 됐던 헌법재판소의 안창호든 다 이야기가 맥락이 동일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어떤 커리큘럼이 갖춰졌어요. 완벽하게. 우린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미 자기들 내적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파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는 간파했지만 예. 자, 먼저 보시죠. 일단 친일파 청산 작업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 친일파 청산 작업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 청산 안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친일파 청산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노무현의 친일파 청산 자체를 부정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박근혜 탄핵 뭐 어쩌고저쩌고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 사람이 공격하는 가장 약한 고리, 가장 공격을 하는 핵심 고리가 제주 4.3이에요. 제주 4.3. 그 다음에 여수낭제. 그 다음에 5.18이거든요. 5.18 때 한번 했는데 재미를 못 봤거든요. 김원희가 나서가지고 뭐 광주에 뭐 빨갱이 내려왔다 했는데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공격 안 해요 이제. 4.3은 공격합니다 지금도. 4.3에 대한 그 공격이 지금 일관됩니다. 4.3. 자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4.3. 자 4.3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4.3을 볼게요. 여기 보시죠. 자 이게 아주 여기 서서 얘기해야겠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4.3은요. 늘 우리가 어떻게 교과서에 나오냐면요. 4.3은 법에 47년 3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45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1년 지났잖아요. 46년 그러니까 매번 미군정 3년 동안 그 3.1절 기념식 했어요. 46년 때 되고 47, 48년 매번 3.1절 기념식 크게 했어요. 아주 크게. 광복절 행사보다 더 크게 했어요. 3.1절 기념식을 했는데 46년까지는 3.1절 기념식 행사까지는 기다린 거예요. 우리 민중들이. 미군정이 못했지만 기다린 거예요. 이제 미군정이 하도 못하니까 보물처럼 터져 나온 게 47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그 47년의 3.1운동을 기념을 해서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군정 규탄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거에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 4.3 누리가 가시면요. 그부터 관덕정부터 설명하잖아요. 그죠? 관덕정에서 47년에 기념식을 하는데 한반 군중들이 있는데 그 기마 경찰 하나가 사격을 했는데 꼬맹이가 맞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민중들이 분노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4.3 아닙니까? 우리나라 4.3 법에도 47년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18도 그냥 5.18만 아니잖아요. 80년 5.18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에 4.17 하루 전에 있었던 개헌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더 가면 11일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교과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우리나라 거민족 교과서는 모두가 뉴라이트 교과서 빼고는 47년 3월 1일 사건 미군정의 그 실정에 학정이 아니고 실정에 분노가 본물적 터져 나왔다. 근데 제주도에서 그때 한 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 미군정에 대한 저항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57년 전쟁이니까 54년까지 갑니다. 제주도는 54년까지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53년에 끝나지만은 한라산 입산을 54년도에 풀어줘요. 그러니까 무태서 땅에서는 3년 전쟁이죠. 유교가.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요 7년 전쟁이에요. 47년부터 54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제주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섬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되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봐라. 이 본질이 미 군정의 이게 학정이 아닌데 학정이라고 얘들이 속이고 있다. 이 진보 좌파들이. 그게 아니고 4.3은 48년 4월 3일 날 봉화 올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 그 봉화 올린 건 남로당 제주도당 올린 건 사실이니까. 그럼 왜 올렸어요 봉화를? 단독 정부 수립 반대거든요. 근데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봉화 올린 게 제주도는 4월 3일이지만 다른 지역은 안 올렸을까요? 남아있는 대부분에 다 봉화표를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어디 올렸을까요? 봉합불을. 서울에. 제주도는 한라산에 올렸어요. 서울에 어디 올렸어요? 봉합불. 예? 북한에 올렸어요. 북한에서. 올려요 실제로. 다 올려요 봉합불을요. 그럼 기본게 뭐냐면은요. 단독 정보 수립 반대한다. 우리 투표 보이콧 되게 투표 보이콧하는 거예요. 불내는 게 아닙니다. 투표 보이콧 하자는 신호예요. 신호. 나 3.1운동 때 이제 목천에서 올렸듯이.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동의 시작이다. 폭동의 시작. 그러니까는 제주 4.3은 47년이 아니라 48년 봉합 남로당 제주도당의 봉합법을 그날부터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학살이 정당화되는 거죠. 학살이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제주도에 대한 인권의 시각, 평화의 시각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제 남로당이 개입한 건 분명한 거니까 이제 4.3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4.3 제주도권의 숫자가 약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보실까요? 자 이제 12.11을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영화 이제 다 서울에 본 보셨잖아요, 그죠? 79년 11.6 다음에 바로 12.12, 그 다음에 5.17 계엄, 그 다음에 5.18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일련의 과정으로 다 우리 교육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화려한 영화 보여주면 옛날에 5.18 영화 보여주면 아이들이 맥락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갑자기 왜 광주에서 전동이가 나타나가지고 맥락이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서울에 보면 맥락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산의 부장들까지 보면 더 이해가 되겠지 이제, 그죠?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부마 항쟁 영화가 나와야 돼요. 부마 항쟁. 근데 다행히 부마 항쟁 영화 만들겠대요. 죽음. 누가 만들어요? 서울에 본 맞는 감독이 만들겠대요. 이 영화 감독이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지 영화인들이, 그죠? 쟤들이 보면 좌파 영화인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부마를 알아야, 그죠? 11.6 알게 되고, 그래 12.12 알게 되고, 5.17, 5.18 나오게 되고, 맥락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얘들은요. 얘 주장은 자 보십시오. 11.6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5.18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놓게 해야지. 뭐라고 그러세요? 얘 책에 이 논리에 따르면 5.18에 참가한 세력, 5.18 유공자들은 헌법 수호 세력이고 친군부는 헌법 파괴 세력이다. 헌법 파괴 세력이잖아요. 근데 파괴 세력이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얘들이 이게 다 누구의 논리예요? 뉴라이트 논리란 말이에요. 똑같이 얘기해요. 김영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3도 폭동, 5.18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만 떼놓고 보지 말자. 태영호 뭐 얘기 넘어가고 태영호 옹호했습니다만 넘어가고 이셔진 인물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래서 이런 인간이 이렇게 앉았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앉았으니까 곧 없어질 인간들이 괜찮아요. 이제 곧 없어질 거니까 아무 데가 없으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이배용이는 지금 이화여대 총장인데 저는 이화여대 총장 중에 아무도 존경 안 하는데 그때 옛날 누구죠? 그 최순실 사건 났을 때 정유라 사건 났을 때 이화여대생들이 막 데모했잖아요, 그죠? 촛불 그 탄핵할 때 직전에 그래가지고 그 무슨 총장 몰아내고 그 학생들과 같이 데모했던 김은실 총장인가? 김보식 총장 막 울고 그랬잖아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총장이 됐거든요, 문재인 때. 그래가지고 그 총장 좋은 줄 알았더니 그 총장이 불려줬지도 않아요. 이번에 그 총선 때 김준영 후보라고 수원에 김한란 뭐 나쁜 짓 했잖아요. 그거 했다고 나서서 반대하대 그 여자가. 그 전 총. 그러니까 이게 이대 총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대주의자들이야. 김한란 주의자들이에요. 만나서 대화하면 답답해요. 친한 거 인정합니다. 제가 실제 대화해봤거든요. 김은식 교수라고 있어요. 김은식 교수라고. 이화여대 그 여성학자. 페미니즘의 선두주자예요. 페미니즘의 김은식. 검색해보세요. 그런데 김한란은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페미니즘이 한국 페미니즘 그래요. 이화여대 페미니즘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한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김한란은 조국과 민족보다는 이화를 더 사랑했대. 그거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총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총장 되는 거니까 뭐 이화여대 총장 하면 존경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마찬가지거든요. 이화여대 총장 해가지고 뭐 박근혜 때 박근혜를 뭐 선덕여왕에 비유했나? 저는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 뭐가 잘못?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뭐가 중요해요? 그 옛날 여왕들이 뭐 그죠? 잔다를 그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지. 하여튼 뭐 선덕여왕에 비견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인간들이니까 뭐 필요 없는데 이 건국이라는 말들이 건국 그죠? 건국이라는 또 얘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4.3에 대한 고리를 또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건국 얘기 또 똑같이 나와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건국을 어디서 언제부터 이게 또 좋아하나 봤더니만은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 기록이니까 원래 자체 글씨가 작아요. 키워도 작아요. 원래 자체 파일이야. 전부 문서에서 제가 캡처 받아가지고 원래 작은 거예요. 글씨 크게 해주지. 81년도에 말이죠, 선생님들. 81년도에 전두환 내죠. 전두환 집권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건국 유공자 포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는 서북 청년단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이때 서북 청년단에 젊어, 그죠?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서 사람 죽일 때 나이 20살이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30년 더 하면 되니까 한 50대 아니에요. 88대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라 세웠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전두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을 건국 유공자 해달라고 최초로 합니다. 81년도에. 그러니까 건국이란 말이 정부 공문서에 나오는 건 이때 처음이에요. 건국. 발명이 된 거죠, 이때. 건국이란 말이 발명된 거죠. 그래가지고 쭉, 근데 전두환이 어떻게 했게요, 전두환이가. 쓸데없는 걸 하지 마. 됐고. 쓸데없는 걸 와이 쓰구나. 전두환은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때도 시체가 이렇게 된다. 그죠? 어쨌든 전두환이는 됐고, 저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년 후에 전두환 뭐 합니까? 1년 후에. 건국 안 하고 1년 후에 일본의 그 낙하손해 수상 시절에 일본이 역사 왜곡 교과서 시작했거든요. 82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두환이는 뭐예요? 독립기념관 만들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머리가 그렇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머리도 안 되는 거야, 윤석열이는. 근데 반일하면 올라가거든요, 지지율이. MB도 올라가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헬리콥터 타고 도도 가잖아요. 그 정도도 없는 거야, 이게 윤석열이는. 그러니까는 밀정이 아닌 일본 놈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독재자라도 약간 이거 국뽕 건드려가지고 지지를 올리는데 대표적으로 국뽕 올린 거 아니에요. 82년도에 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모금 시작한 거거든요. 독립기념관. 그래가지고 85년도에 만들려다가 광복 뭡니까 50주년에 만들려다가 불나가지고 86년에 개관된 거거든요. 독립기념관이. 그 정도 머리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때도 전두환조차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두환조차도 건국 유공자 인정하지 않았다. 건국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제가 보여주신 말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국 유공자에 대한 법률은 없어요. 없습니다.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이때부터 제가 시작인 거죠. 이제. 그럼 뉴라이트는 언제부터 뉴라이트라고 한 이름을 단 인간들은 그 뿌리와 시작이 언제로 봐야 됩니다. 언제. 그 다음에 왜. 두 가지 하면 되거든요. 언제. 왜. 왜가 먼저겠죠. why. 왜. 그 다음에 언제. why를 하죠. why. 왜. 궁금한 이야기 why죠. 자, 여러분 지금 이건 알아주시면 좋아요. 1876년이 강화도 유약 체결했죠, 그죠? 187. 그건 좀 외우지 않는 보통 거죠. 187을 강화도 유약 체결. 그때 김구가 태어납니다. 김구가. 그러니까 김구 좋아하는 분들은 역시 김구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좋죠, 이제. 어쨌든지 공교롭게 김구는 강화도 조약 체결된 그해 태어나요. 1876년에. 그 다음에 김구랑 이승만은 한 살 차이거든, 한 살 차이. 이승만이 한 살 선배예요. 이승만은 18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그래서 그래도 형님 동생 했을 때 서로. 어쨌든 그러니까 1875년이니까 근데 또 언제 죽었냐 이승만은 또 외우기 쉬워요. 90살 사고 죽었어. 90살 사고. 이거 언제 죽었어요? 1965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65년에. 근데 이제 그 남산에 이제 이승만 동상 세워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동상 세워지든 안 하든 다 독재자야.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살아있는 사람 동상 세우면 독재자인 거지. 뭐. 이승만은 살아있을 때 독재자니까 동상 세웠단 말이죠. 남산에. 80주년 생일 기념으로 세웠단 말이죠. 80주년 생일 기념으로. 그게 언제 세운 거예요? 1955년에 세운 건가? 그죠? 맞습니까? 55년에 세운 거죠. 75년생이니까. 그로부터 이제 5년 후에 이제 살고 나가지고 남산에 있는 동상 5년만 있다가 철거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4.19 때. 그러니까 1955년에 지생일 80주년 때 남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동상. 그런데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 건국전쟁도 그렇고
KBS에서 광복절에 했던 기적의 시작도 그렇고 다 이승만 찬양하는 미화 영화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이승만이가 하와이에서 죽잖아요, 그죠? 1965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죽기 전에 프란체스카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죽었으니까 임종만이라도 고국 땅에다 죽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드라마 공전이라든지 기적의 수책 보면 그게 나와요. 계속 이 말이야 좌파들은 말이지 노인네가 말이지 힘없어가지고 죽을 때 고향 가서 죽겠다는데 수구초심이라고 그것도 안 들어준다고 이런 식의 맥락의 스토리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65년도에 1965년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못 오게 한 거예요. 박정희가 김종필이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서 김종필 찾아왔다고요. 이제 인간들이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이 인간들이 그게 김종필이가 데리고 오지마 하와이에서 죽게 놔둔 거예요. 박정희조차도 이렇게 해야죠. 박정희가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박정희가 이제 5.16 쿠데타 일으키고 1년 후에 62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61년도에는 이제 뭐 혁명 뭐 의장 뭐 같은 거 했고 62년도에 이제 투표해가지고 물론 부정 투표겠지만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에 자기 책을 써요. 박정희가 그 책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4.19는 되게 높여요. 4.19 혁명이라고 표현이 그래요. 그다음에 이 4.19 혁명에 학생이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냐? 욕심 많은 이승만 노인 때문에 죽었다어요. 표현 이승만 노인이라고. 박정희조차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만나면 그죠? 박정희 좋아하는 많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말이야 이승만 노인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박정희 좋아한다면서 말이지 이승만 뭐 공연 되겠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자, 뭐 얘기만 소용없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모독에서 죽었단 말이죠. 죽으니까 잊혀졌어요, 박정희는. 그러다가 이제 75년이 되니까 이승만이 태어난 지가 100년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허정이라는 노인네가 참 개념 없고 이제 정신머리하고 소갈머리 노인네거든요. 허정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데 허정은 나쁜 노인네예요. 이승만이가요. 하와이 안 갔으면요 국내에서 법적 처벌 받았습니다. 사형은 그렇지만 아마 사형 선고하고 무기징역 됐을 거예요. 근데 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부정선거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 해에 65년 사회고하고 60년 사회고 한 다음에 60년 12월 31일자로 법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그 부정선거 처벌법이에요. 간단해요. 1조부터 10조까지 있어요. 간단해요. 누구 처벌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부 대통령 후보 딱 나와 있어요. 이승만 처벌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법에. 근데 이 허정이라는 인간이 알거든. 이승만이가 죽겠다는 걸 맞아줄 걸 알거든.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망명 보낸 거예요. 허정도 역사에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신화가 된 사람들이 전두환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박정희란 말이죠. 왜 신화가 돼 있어요? 법적 처벌 안 받아 신화가 돼 있는 거예요. 법정에 못 세워가지고 우리가. 전두환 어떻게 신화 됩니까? 전두환 신화 안 돼요. 이미 법정 세워가지고. 근데 그 사면한 건 잘못이 DJ가 왜 사면해줍니까? 거기서 나 죽을 거면 죽게 만들어야 되지. 죽게 놔뒀으면 지금 뉴라이트 안 되겠지도 모르지. 근데 DJ 잘못이에요. 법적 처벌을 받게 했어야지 되는 거였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허정 노인네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100주년 됐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조용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 제목처럼 4.19 혁명 후에 34년 동안 잠잠한 이승만 기념사가 언제 시작되냐고요. 이게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된다고요. 94년도 94년도 누구 때? 어느 대통령 때? 김영삼 때. 자, 그럼 볼까요? 이때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92년도에 선거하고, 그죠? 90년 선거했잖아요. 와이스 됐잖아요, 그죠? DJ는 이제 정치 그만한다고 옥스퍼드인가 저기 캠브리지인가 가고 영국을 가버리고, 그죠? 캠브리지 갔나? 가고. 김영삼이 93년도에 2월달에 집권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해 대통령 취임사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우선한다.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 취임사에. 배터리 나왔습니다. 이 안에 뉴럴테이프 있는 아까 그 명단에 이철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철성이 10이에요. 보이질 않네. 네.
93년 2월에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 어떤 동맹도 민족을 앞설 수는 없다. 민족 우선. 뭐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지 뭐 그죠? 그 놀라운 경식사예요. 아니, 놀라운 취임사예요. 대통령 취임사가. 그 다음에 8월 광복절이 되니까 또 경식하거든요. 그해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에 YS가 또 같은 얘기를 해요. 만나자. 김일성아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에서. 그 93년도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겠지. 반공주의자들은 아이 뭐 대통령이 뭐 뭔 내냐고 해봤겠지. 근데 김일성이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만나자고 한 거예요. 93년에 이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날짜가 잡혔단 말이지. 언제 만나요? 94년 7월 24일 만나요. 그럼 이제 6.15 선언이 아니라 7.24 선언을 했겠지, 그죠?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하고 YS 만나면 더 극적이죠. 김일성은 전쟁 책임자고 YS는 뭡니까? 자기 누가 죽었잖아요, 그죠? 어머님이 죽었나? 아버지가 죽었나? 거제도에서 그 공산주의자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멋있는 역사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받는 거거든요. 94년도에 겨울에. 근데 그 해에 누가 받았냐면 노벨 평화상을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하고 이스라엘 총리가 받았습니다. 네타냐후인가? 네? 라빈? 아니 그 이스라엘 총리들이랑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지 않아요? 사람은 아니면 똑같지. 어쨌든 뭐 낙가소네랑 아베랑 똑같듯이 기시다 똑같듯이 뭐 하여튼 받았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94년 7월 24일 날 날짜가 잡혔단 말이에요. D-Day가.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이제 뉴라이트의 이제 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철승이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방심했다. 영원히 분단될 줄 알았는데. 이철승은 뭐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김대중 도와준 사람 알고 있잖아요. 김대중 도와준 사람. 그죠? 원래 김대중이가 전당대회 때 1등 못하고 YS 1등 할 건데 그죠? 이철승 2위 3위가 연합해가지고 1등 해버렸잖아요. 이철승이가 되게 DJ 은인으로 알고 있거든? 시민당한테. 근데 셋 다 똑같이 공통점은 반공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공. 똑같아요. 반공인데 그래도 아니 김구도 반공이지. 그래도 김구는 뭐예요? 그래도 통일하자는 반공이고. 셋 다 반공이지만 그래도 DJ는 통일하자는 반공이죠. 이런 게 보수라는 거예요. 이게 보수인 거예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가치 우수하는 게 보수거든요. 이념보다. 그래서 우리는 반공이지만 김구와 DJ가 한국의 진정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보수가 남해나 국기 그런 보수가 아니에요. 그건요. 저기 사대주의자지. 그러니까 이제 이철승이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예? 본색을 드러내죠. 나를 반공제하로 불러다오. 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금. 무너진대요. 만나니까. 왜 무너진지 모르겠는데 우익단체 만들어야 된다. 잡지 만들어야 된다.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뉴라이트 하고 있는 걸 이제 교시가 나. 저는 이게 교시라고 보는데 교시. 자, 그랬는데 자, 이 사진은 이제 조선일보 사진인데 7월 1일자니까 옛날 신문은 하루 늦게 나오니까 이 사진은 6월 30일 날 사진이란 말이죠. 6월 30일 날. 자, 바로 요겁니다. 요거. 94년 6월 30일에 신라호텔에 모여요. 신라호텔에 모여가지고 이 인간들이 모여요. 한 200명 모여요. 200명. 바로 이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 사진. 이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의 저는 첫 시작을 봅니다. 저는 뉴라이트의 생일날 언제로 봅니까? 94년 6월 30일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올해가 30주년. 30년 뉴라이트. 20년이 아니라. 보통 다 20년을 얘기해요. 2004년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30년이다. 이것 때문에. 다 뭐였어요? 자, 보세요. 박용만, 윤재호, 신현화, 이인수, 안호상, 윤치영은 7파예요. 윤치영인가? 윤치영이 누구지? 윤치영인가? 안호상, 윤치영. 이미자, 정광모, 신도환, 구민 뭐인데 여기 신도환도 신민당 활동했거든요. 야당 김대중하고. 신도환도 좋게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도환이도 4.19 처벌법에 의해서 사형 무기 이렇게 될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때 직함이 뭔지 아십니까? 3.15 때 반공청년단 단장이었어요. 대한방공청년단 써있어요. 법에 대한방공청년단 단장도 처벌한다고 써있어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이승만 밑에 있잖아요. 이미자. 이미자 왜 있어요? 이미자 왜 있을까요? 전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이미자가 왜 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 네? 종씨. 전주시예요, 전주시. 전주시 아닙니까, 전주시. 이승만이 전주시거든요. 자랑하잖아요, 자기 왕족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김일성은 죽었죠. 7월 8일 날.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일주일에 죽은 거지, 그죠? 요거 하고 일주일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쓸어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은 거지. 야, 언젠가 또 할 거다 저것들은. 또 남북 회담 할 수 있죠. 아니 뭐 저기 북한은 세습이니까 김일성 죽고 나면 김일성 아들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또 할 거다. 김정일이랑 또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언젠가 계속 이루어진다. 남북 화해와 협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본격적으로 싸우자. 그래서 반공 정치 세력인 이철승을 중심으로 한 이 뉴라이트의 시작은 이제는 조선일보와 결합합니다. 조선일보가. 바로 94년 플러스 1년 하면 95년 되죠. 95년이 뭐예요? 광복? 광복 어떻게 돼요? 50주년? 50주년이죠. 광복 50주년. 네,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광복 50주년 조선일보 창간 75년 기념 특별대기획.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이게 뭐예요? 이승만과 건국이죠. 건국. 이 건국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아까 81년도는 아주 작은 흐름이었다면 이제 대놓고 이때 조선일보 정말 많이 봤죠, 그죠? 그때는 신문이 조선일보 신문 볼 때 지금 SNS 없을 때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렇게 서울시청 광장에 입간판 세우면 이게 제일 비싸다고 했거든요, 그때 옛날에 제일 비싼 광고판이 그 강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서울시청 앞에 로타리 이게 돌아가는데 있는 입간판이 제일 비싸다고 했는데 다 하는 거죠, 그죠?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한 달씩.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나라세우기 전시를 하면서, 나오는 이제 재평가해야 된다, 이승만은. 이 내용이 지금 그대로 뉴라이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인물 탐구 넘어서 현대사를 다시 평가하자. 현대사 공부 다시 하자. 현대사 교과서 다시 쓰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90년 살았는데 막판에 한 4, 5년 잘못한 거 가지고 다 평가하면 되겠어?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이 뉴라이트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정치인 누구가 국제정치인이에요? 미국과 한미동맹의 상징. 한미동맹의 상징. 이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미 95년도에 이미 이론적인 건 세팅이 된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확산돼서 이제는 정광훈 지지자 누구나 얘기한 거죠. 정광훈 지지자 누구나 똑같이 합니다, 실제로. 한미동맹 했잖아. 이게 한다니까요. 김구는 영어도 못하잖아. 그런다니까요. 김구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이런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김대중 결과적으로 이 사진이 참 여러 가지 의미하는데 이승만의 양아들 이은수 김영삼인데 김영삼 참 양면적이죠. 양면적인데 하여튼 광복 50주년 때 조선 총독부도 철거하고 하나에도 숙청하고 그다음에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도 없애고 남산 되찾기도 하고 궁궐도 복원하고 어쨌든 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숙청, 금융실명제 실현을 시킨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명함이 또 뚜렷한 거죠. 안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야 되는데.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제가 볼 때는 김일성하고 회담했으면 안 갑니다. 근데 김일성은 죽은 바람에 이제 김영삼 정권을 지탱하던 진보 쪽 왼쪽 날개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한한상 총리. 한한상 총리가 쉽게 말하면은 김일성 남북회담의 중심이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끊임없이 조선일보 중심으로 빨갱이라고 이념 공세를 취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낙마했죠, 낙마. 김정남 수석도 낙마. 이 두 사람의 핵심인데 어쨌든 이제 YS가 어쨌든지 간에 민주화 운동 한 건 분명하고 그 민주화 운동 했을 때 핵심들이 이 두 사람인데 학계에는 한한상, 그다음에 제야 인사, 종교계에는 김정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날렸잖아요. 빨갱이라고. 왜? 이게 무산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산되면서. 무산 안 했으면은 이 두 분이 승승장구 해가지고 김영삼 정권을 더 통일의 길로 더 밀었겠죠.
근데 낙마했으니까 뭐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누가 있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있는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유탄 받은 분, 외대 교수인지 유탄 받았죠. 아니 이거는 통일부가 이게 권장도서예요. 이분 현재 권장도서야. 자, 나는 이제 통일 있어야 돼. 내용이 간단해. 어린이용 책이에요. 내용이 쉽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얘들아 통일될 거야. 우리가 통일되면은 북한의 국기랑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안 되겠지. 제3의 국기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나라가 뭐 합치는데 무슨 뭐 국기가 뭐가 중요해. 태극기 뭐 없애고 이제 단일기 만들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상상력, 그 다음에 무궁화, 북한은 모란 없애고 제3의 꽃.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를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통일 인쇄돼. 어떻게 재밌는 책 아니에요? 쉽고 간단한. 통일부가 권장한 도서란 말이죠. 태극기 무시했다고. 태극기 부정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무시한 거다. 그래가지고 감옥 보내려고 국가보안법 기소당했어요. 법대 교수. 물론 감옥은 안 살았지만은 갈굼 당했죠 이제. 자, 그러고 나니까 95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정말 냉탕과 온탕을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남북회담 할 뻔했는데 죽어가지 못하지. 결국은 이승만과 나라석에 끌려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진보 쪽 날개들 다 꺾였지. 그러니까 갈 길은 정해져 있는 무인정부는 이제 우익으로 오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한총련 학생들이 매년 하지만 여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매년 그냥 8월달에 모여가지고 범민주 대회 해요. 북한 가자고 하고 나만 오자고 이제 북한 가지도 않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그럼 2박 3일 하다가 집에 가는 거거든요. 전국에 모여가지고. 근데 96년도에는 못 가게 막아놔가지고 아예 막아놓고 연대라는 거 그 큰 학교를 막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들여가지고 6,000명이 오네요. 여기다가 하다 보니까 또 경찰 한 명 죽고. 그러니까 더 강경 진압하고. 그다음에 한총리 이적단체 만들어버리고. 이러거든요. 2년 연속 96년 97년. 이게 다 무슨 영향이에요? 바로 뉴라이트가 만든 영향이라고. 뉴라이트 영향.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사실 1년 전에 있었어요. 저도 1년 전에 있었어요. 95년도에. 95년도에는 서울대에 삽니다. 왜냐면 큰 대학에서 도망이 좋으니까. 작은 대학에서 하면은 잘 잡히기도 하지만 또 경찰도 명물 줘야 되니까 정문은 막아놓고 후문이나 뒷사람 도망가게 하거든요. 전 1년 전에 서울대에서 한 대회 갔는데 관악산 뒤는 다 터졌어요. 경찰들이. 정문만 막아놓고. 다 그냥 갔어요. 관악산 넘어가지고 집에 다 귀가하고 안전귀가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연대도 뒷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연대 뒷산 다 막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는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학생들 그러니까 기레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아. 5.18 때랑 똑같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문민정부가 우경화 돼버려서 지금 뭡니까 한총련이 지금 개판돼가지고 학생운동 없어졌잖아요. 왜 학생운동 없죠? 또 학생운동 있습니까? 없잖아 학생운동에.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영향이 여기까지 온 거죠. 진보적인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94, 95, 96 딱 3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결합하죠. 이철승을 비롯한 반공 정치 세력이 시작해서 조선일보와 결합했는데 이제는 그 유명한 뉴라이트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결합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자, 시기도 비슷해요. 97년이에요. 그 유영이라는 분이 이제 거의 이제 이승만 빠인데 하와이에서 박사받고 그런 분인데 유영이라는 분이 이승만 빠예요. 이승만 자료 많이 가져왔어요. 영어 자료. 그래가지고 연대는 미션 스쿨이니까 딴 데는 안 받아주죠. 딴 데 받아주겠어요? 이승만 자료 가져오면은 안 받아주지. 야, 됐고 해가지고 그냥 연대가 그냥 받았어요. 그 미션계니까 기독교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립한 연구소 이름이 한국학연구소예요. 그러다가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우남이 이승만 호거든요. 호. 우남 사령관. 그다음에 우남 연구회. 지금은 뭐예요? 정식 명칭이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시기적으로 일치하죠. 자, 시기적으로 일치. 그래서 이제 뭡니까?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뉴라이트가 합체가 된 겁니다. 뉴라이트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통일 반대하는 방공세력, 그 다음에 조중동,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합쳐진 겁니다. 이게 변종인 거예요. 요 인간들이 좀 다 살아있거든요. 인간들이. 물론 다 살아있는데 핵심들. 이 빨간 것들이 핵심들이에요. 빨간 것들이 핵심들. 오영섭이가 이번에 광복회장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김명석이를 독립기념관장
만든 장본인이 오영섭이에요. 네. 유석춘 아시죠? 유석춘이 맨날 이 사람 얘기 하잖아요. 이우연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 낙성대 연구소 멤버들. 낙성대 멤버들. 자, 김용삼. 여러분들 뉴라이트가 뭐 어떤 짓을 하는지 그냥 김용삼 칼럼만 보시면 돼요. 지금 펜 앤 마이크라고 펜 앤드 마이크. 이제 뉴라이트가 줄거 쓰는 이제 우리말 오마이뉴스 같은 곳인데 펜 앤 마이크에 김용삼 칼럼이 있어요. 김용삼 칼럼만 보시면 됩니다. 얘들 생각이 뭔지. 이게 작년 건데 작년 12월 건데 문명 부강한 나라를 거부한 김구. 근데 제가 이제 어젠가 또 제가 어제 서대문 형무소 데모하고 왔거든요. 그 서대문 구청장 이성헌이라고 이성헌 YS 밑에 있다가 지금 구청장 됐는데 이제 나쁜 짓 많이 하는 인간인데 그 사람도 그 서대문 구에서 김영삼 초청해가지고 6회를 오늘부터 사실 이제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오늘부터 6회를 하는 거예요. 서대문 구민들 대상으로 특강을 김영삼이 평소에 하는 말 이거 말고요. 자, 독립운동에 참된 의미를 일깨워준 윤석열 대통령. 제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3.1운동 똑바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제정신이냐? 이게 이제 그 김영삼 칼럼 제목이에요. 칼럼은 제목만 봐도 돼요. 반일 정신질환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사회. 최근 다 그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나오네요. 전두환 시대에 국가건설이 완성되었다. 역사의 법정에선 전두환은 무죄다. 현실 법정에선 전두환이 유죄지만은 역사의 법정에선 전두환이 무죄래요.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요즘 쓰고 있는 칼럼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또 어떻게까지 설명하느냐? 보통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가 나라를 이제 건설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김용삼이는 선진국에 진입시키고는 전두환이라는 거예요. 미친 것들이죠. 이 미친 것들이 옛날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지들끼리. 하여튼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 칼럼이. 미친 것들이니까. 근데 이 자가 세금으로 공적 영역에 와가지고 특강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데모를 하는데 이제 마치 이제 지난주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막았어요. 무산시켰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관이 한두 개냐고요. 그런 기관들이. 그죠? 얘는 공적 기관 와서 세금 받고 저는 여기 와서 그냥 밥 한 끼 얻어먹고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권력을 잡아야죠. 제가 구청 가서 특강해야지 그죠? 꼭 그러겠다는 아닌데. 이게 누구입니까? 이 이훈이 이게 이훈이 이러고 있어요. 여기 어디지 아세요? 소녀상 앞에 이러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것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자유를 따지냐? 교과서에 말이죠. 지금 뉴라이트 교과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한국평가원인가 뉴라이트 교과서 자유민주주의를 넣고 싶은 거예요. 끝끝내 이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자유민주주의. 우리 느끼게 자유도 좋은 거고 민주주의 좋은데 쓰면 안 되나?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이슬비에 옷 젖게 하는 거야 애들한테. 우리야 괜찮아요. 우리야 뭐 자유민주주의니까 뭐 관계 없는데 아이들한테 다른 문제라고요. 그걸 굳이 교과서에 넣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자유가 한국에 어떻게 쓰이는가 봅시다. 자유당, 그죠? 최근에 자유한국당, 그죠? 자유선진당,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JP가 만든 자유민주연합, 민주자유당, 민자당, 그죠? 자유총연맹. 한국에서 쓰이는 자유는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립 개념인 거예요. 뭐에 대한 대립 개념입니까?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래?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자기 세팅해 놓은 거예요. 모든 학계라든지 전 세계 어떤 철학계나 정치계나 학계에서 그런 말 안 하는데 한국 뉴라이트만 이렇게 세팅해 놓는 거예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뭘 알고? 뭘 반대해요? 기독교 반대하고. 또 뭘 반대해요? 공유재산 반대하고. 그죠? 우리는 거꾸로지. 기독교 찬성하고 남한은 그죠? 사유재산 인정하고, 그죠? 북한 싫어하고, 미국 좋아하고. 그게 양보시켜 놓은 거예요 개념을. 그러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아까 김영석이가 47년, 48년 1년 차이가 그렇게 크듯이 자유민주주의 설명한 아이들한테 북한은 안 되는 거구나. 혐중까지 돼가지고 현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쪽하고 통일도 하지 말아야지.
쟤네들 왜 통일해? 인민주의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념으로 뉴럴티의 이념으로 분단을 영속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뉴럴티의 목적은 뭐예요? 이대로 살자. 기득권 유지하면서 살자. 이 기득권 좋은 나라 살자. 기득권 흔들지 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지상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넣고 싶은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제 금연이라고 할 때 어디 영어로 써있죠. 금연이 여러 가지가 있죠. 노스모킹도 금연이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금연이 free from smoke잖아요. 그죠? free from smoke. 스모크로부터의 자유거든요. 얘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자유예요? free from smoke도 아니고 스모크도 아니고 바꾸면 되죠. 그죠? free from 이교도. 그건 뭐예요? 기독교 만세지. 기독교 만세.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중심이 이승만이고 정광훈이가 깃발리고 있고, 그죠? free from 북한. 그죠? free from 공유재산, 공유사회, 공동사회. 여러분 다 함께 사는 사회 뭐 지향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함께 잘 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 함께가 잘 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깨어있는 힘의 조직된 힘이 그죠? 우리 그런 공동체 힘을 우리는 주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얘들은. 그러니까 free from 뒤에다가 제대로 붙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자유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이 같이 아무 생각 없으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이 하얀 거는 윤석열의 머릿속에 백지, 실제 백지예요.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내게 돼. 누가 쓰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배용이나 김태현 이런 것들이 쓰고 있는 거지. 아 연설문 쓰겠어요? 아 윤석열이 연설문 쓰겠습니까? 지금 3.1절 경축사 2번 했고 광주 3번 했거든요. 이제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 프로그램 이게 다 넣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야. 자유를 가장 많이 써요. 자유. 근데 왜 북한이 왜 나옵니까? 북한이. 아니 6.25 경수산 몰라. 6.25 경수산 뭐 저기 천안함 경수산 몰라. 천안함 추모산 몰라. 아니 3.1절하고 광복절 경수사에 왜 북한하고 자유가 나오냐고요. 이게. 제정신이 없는 거. 자유민주주의. 자, 그래서 전체주의. 북한이 이렇다는 거죠. 북한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 그게 교육과 평화 중요하죠. 교육과 평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근데 참 우리 시간이 가면은 우리는 진다고 보는데 왜냐면 자 보십시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20대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 3, 4, 5 여행 가잖아요, 그죠? 부모님 많이 자기 친구들끼리 어디 제일 많이 갑니까? 그럼 100% 일본 가지 않아요? 그럼 친구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중국 간 친구도 있어요? 상위 인식 만난 친구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면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돈 내고는 안 간다 이거예요. 인병구 청사를. 브라디보스 가냐고요. 거기도 국립운동 육지 많은데. 만주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미 몸이 혐중이에요. 몸이 혐중이라고요. 싫어한다고요, 중국을. 또 주변에 또 이상한 또 시끄럽잖아. 또 오니까 좀 시끄럽다고 저한테 기차 타 내렸는데 그분은 원래 많이 시끄러운데 그게 다 혐오. 우리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역사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단 말이지. 동북아 평화를 하려면 극복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너무 혐중이 강해요. 혐북 강하고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본질에 대한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러시아 잘못했다 아니야, 그죠? 싫은 거야. 자연스럽게 지금 미국과 이승만이가 그 한미일 동맹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다 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뗄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역사교육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내년 글렀고 이제 내년 뭐 광고 80년 글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 빨리 바꿔가지고 제가 교육부장을 내는 게 제일 빨라요. 아 농담이 아니고 제가 요즘에 지금 생활 달려먹고 있어요.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기 오면 뭐 특강비 주시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아이들 교육 중요하다. 근데 아이들 교육도 전 다 못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교육 못 시킬 거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뉴라이트가 없어요. 그죠? 그럼 기관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국가 뭐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지방 뭐 공무원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수원이 많아요. 사법연수원도 연수원이거든요. 실은요. 근데 우체국 연수원이에요. 연수원 가서 놀지 말고 수박 먹지 말고 한두 시간 정도 아까 얘기했던 헌법교육도 듣고 역사교육도 듣고 독립운동 교육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절실한 생각이 들어요. 절실한 생각. 그래서 제가 요즘에 누굽니까? 제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민주교육연수원가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의 당에 교육연수원장 있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김정호 의원님이 원장이래, 봉화마을에 김정호 의원님인데 내가 그 보좌관이 후배인데 물어봤어요. 야, 거기 연수원에 돈 좀 있냐? 그 연수원에 그 연수원장이시니까 자체를 뭐 사무총장이면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예산이 제로래요. 그러니까 그냥 감투만 있는 거 감투만. 큰일 났다. 정권 바꿔도 문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 물론이고 시의원, 도의원 할 사람들 적어도 민주당에서 공천받거나 야당에서 공천받을 사람들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는? 이 정도 알고 정치해야 되지 않나? 뭐든지 간에. 근데 고용 연수원이 예산이 제로라는 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대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가 탄핵하면 다 될 줄 안 되잖아요. 탄핵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홍보면 위원만 모셔오면 뭐하냐고요. 국민민주법도 못 바꿔놓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정치인의 표준 사람 하지 말고 우리가 강력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리당은 많이 있겠지만 뭘 요구해야 돼요? 제발 좀 역사교육 좀. 그럼 좀 가장 먼저 그러면 민주당 당원이다 전국대회 뭘 내고 싶은가? 민주당에 지금 3명이 민주당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3명이 당 대표로 돼 있어요. 지금 그 뿌리에 홈페이지 가면요 3명이 만들었대요. 김대중 노무현 아닙니다. 거기 이제 사진만 걸려 있는 거고 김대중 노무현 문제에는 사진만 걸려 있는 거고 3명이 돼 있어. 누구예요? 네? 네? 민주당에 지금 민주당이 뿌리라고 맞던 3명의 당 대표가 있다고요. 조병호, 신익희, 장면. 신익 빼고 2명은 나쁜 놈이잖아요. 네? 장면은 친일파고 조병호 사상 때 사람 죽여버리고 그걸 당에다가 올려놨다고. 나 그거는 문제 있다고 봐요. 물론 그건 사실이죠. 팩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이재명 도지사 때 하는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이재명 도지사 때 그 도청 그 있잖아요. 그럼 일대 도지사들 쭉 사진이 걸려있더만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2019년 3.1 100주년 때. 그 도지사 밑에다 이름 붙여면 좋겠다. 한 건 사실이니까. 뭘 붙여? 친행정 했다고. 그렇게 해야죠. 했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지금 홈페이지. 모르겠어요.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떼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붙였어. 그렇게 해야 된다. 조병호 얘기해야지. 장면 얘기해야지. 친일파라고. 자기 당 역사부터 좀 알아야지. 남한테 얘기하지. 그렇죠? 어쨌든 이건 얘기가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건 지금 위기다. 위기입니다. 정권 바꿔도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정권 바꿔도. 우리가 컨텐츠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옆집 망하라 하면 뭐합니까? 옆집 망하라 하면은 옆집이 맛집도 아니 망해라. 그럼 무시면 손님이 몰려와. 음식 준비 안 됐어. 더 문제 아니에요? 옆집 망해라 하는 것보다는 옆집 망한 다음에 뭘 할 건지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금. 역사 말고는 돌파할 게 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역사 말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할게. 아이들이나 누구에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시간 넘었고요. 일단 뭐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요. 질문하세요.